잠깐, 동남아시아는 여름만 있는 거 아닌데? 나름 계절 분류도 되고 건기후기 다 다른데? 이 동알못 자식. 네, 맞습니다. 동남아시아에는 여름만 있지는 않아요. 지역마다 건기, 우기 다 다르고 월별 기온 차이도 있죠. 하지만 잘 모를 때 인식이 그렇잖아요. 마냥 멀리 있는 더운 지역이라고 생각하죠. 오늘은 그 인식과 실제 하는 기후의 차이에 대해 얘기해 볼 거예요. 우리는 온대기후에 삽니다. 전반적으로 중위도 지역이고 여름과 겨울에 기온 차이가 많이 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지역들, 유럽이나 북미 역시 많은 동네가 이 온대기후에 속합니다. 그리고 냉대기후도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온대기후를 좀 더 차갑게 바꾼 버전이니까. 온대기후는 사람이 살기 적합합니다. 그래서 유라시아의 메이저 고대 문명들,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나일, 그리고 중국 문명 역시 온대기후에 걸쳐서 발달했죠. 한국 사람의 보편적인 기후인식이 이 온대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다른 기후도 있죠. 다르고 낯선 기후. 그중 우리에게 그나마 익숙하고 가까운 거는 동남아시아의 열대기후입니다. 가까운 휴양지, 그리고 갈 때마다 항상 헷갈리는, 그래서 다시 검색해보는 건기와 우기. 동남아시아는 여름만 있다? 일단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는 넓은 지역이에요. 적도가 지나가는 남쪽의 싱가포르부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북측에 있는 하노이까지 거리는 직선 거리만 거의 2200km에 달해요.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이탈리아의 로마부터 쌀쌀한 북유럽의 스웨덴 스톡홀름 사이의 거리가 이것보다 짧거든요. 당장 이 쬐끔한 한국도 제주도, 서울, 속초의 기후가 다 다른데 이 넓은 지역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쾌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요, 동남아시아의 북쪽 끝자락, 아까 말씀드린 하노이는 상하이, 홍콩과 같은 아예 온난 습유온 기후에 속하고요. 미얀마 중부의 만달레이는 열대와 온대 사이에 걸치죠. 이쪽은 보통 아열대 기후라 합니다. 이 밑으로는 거의 모든 지역이 열대에 속하고요. 여기서 열대는 1년 내내 월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하지만 열대에 속한다고 항상 다 더운 거는 아니에요. 적도에 가까운 지역은 진짜 그렇지만 내륙에다가 꽤 북쪽인 치앙마이 이런 데는 열대에 속하지만 겨울에 기온이 꽤 내려가죠. 치앙마이와 싱가포르의 기온 그래프를 보세요. 똑같은 열대 기후지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풀립니다. 동남아시아라고 항상 다 더운 건 아니고 부분적 온대 기후도 있으며 남북으로 갈수록 계절별 온도 차이가 조금씩 커진다. 또 열대도 다 같은 열대가 아니라 그 안에 세 가지 기후로 나눠져요. 첫 번째 열대 우림, 두 번째 열대 몬순, 세 번째 사바나. 이거는 강수량에 따라 나눠지는데요.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지구는 똑바로 서 있지 않습니다.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이 상태로 태양 주위를 돌아요. 거의 모든 기후는 이 지구의 자전, 그리고 기울어진 상태의 공전 때문에 나타납니다. 빛은 태양에서 일직선으로 오지만 지구는 구형이기에 이 지역이 구체 어떤 곳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 태양빛, 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차이나요. 빛을 수직으로 받는 적도는 가장 뜨겁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북쪽으로 갈수록 조사량이 적어지다가 극지방에서 가장 적은 빛을 받죠. 특히 이 기울어진 자전축 때문에 여름 상태의 극지방은 해가 지지 않는 백야를 경험하고 반대쪽 겨울의 극지방은 해가 뜨지 않는 극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적도 지방으로 돌아가서요. 이 동네에서는 지구상에서 물이 가장 많이 증발해요. 왜? 태양빛을 가장 많이 쐬니까. 하늘로 여기서 수증기가 뭉게뭉게 생겨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기가 올라가서 그 자리가 비면은, 즉 저기압이 형성되면 거기를 메꾸기 위해 옆에서 공기가 막 찾아오겠죠. 이 공기의 흐름, 거대한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해요. 예전에 범선의 시대일 때 무역하는 상인들이 이 바람을 유용하게 사용했다고 해서 무역풍입니다. 근데 또 지구는 자전하잖아요. 그리고 이 자전하는 지구는 구체 모양이고요. 똑같이 회전해도 적도에서 움직이는 속도랑 고위도에서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요. 위치에 따른 이 회전의 차이 때문에 지구상에서 적도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들은 서쪽을 향해 휘어지게 됩니다.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오른쪽으로,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왼쪽으로 휘어지는 거죠. 이거를 코리올리 효과라고 해요. 전향력. 좀 더 정확하게는 북반구에서는 물체가 시계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반구와 북반구 저위도의 무역풍은 적도에서 만납니다. 두 공기 덩어리가 부딪히면은 자연스럽게 비가 많이 내리겠죠. 이 적도에서 수렴하는 비가 많이 내리는 기다란 구력을 인터트로피컬 컨버전스 존, 한국어로는 적도 수렴대라고 합니다. ITCZ. 이 적도 수렴대가 위치한 구간은 비가 굉장히 잦습니다. 이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후가 아까 말씀드린 열대 일본 기후, 열대 우림 기후예요. 싱가포르, 말레이 반도 남부, 수마트라 섬과 여러가지 보르네오 섬, 적도에 걸친 지역들, 필리핀도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 열대 우림 기후에 속하는 지역이 많고요. 상승한 적도의 공기는 남북으로 다시 식으면서 이동하고 중위도가 되어 하강합니다. 이 적도에서 중위도로 올라오다가 건조해진 공기를 아열대 고압대 혹은 중위도 고압대라고 하는데요.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고압대는 맑고 건조해요. 고기압이에요. 한국의 경우에는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 대륙성 고기압이 찾아왔을 때 하늘이 맑아지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열대 고압대가 하강하는 동네도 그렇기 때문에 건조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이게 물 공급이 어려운 내륙 지역에는 사막으로 표현되고요. 북반구에서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과 그 옆에 아라비아 반도, 남반구에서는 남아프리카 나미비아 지역과 오스트레일리아 중부의 큰 사막. 참고로 이런 커다란 대기의 순환, 적도의 공기가 상승하고 그 자리를 채우러 무역풍이 불고, 무역풍이 부딪혀 비가 많이 오는 적도 수렴대가 형성되고, 남북으로 이동한 적도의 공기가 아열대 고기압이 되어 하강하는 이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잠시 돌아가서,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은 기울어져 있죠. 중위도, 한국에서 여름일 때 태양빛을 가장 뜨겁게 받는 지역은 딱 적도가 아니라 더 북쪽이 됩니다. 반면에 겨울일 때는 태양빛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은 적도가 아니라 더 남쪽이고요. 이거를 태양의 남중고도가 움직인다고 해요. 이 남중고도가 여름에 가장 북상하는 한계선이 북회기선, 그리고 겨울에 남하하는 한계선이 남회기선인데, 태양의 남중고도는 적도와 북회기선, 남회기선 사이를 1년에 걸쳐 상승했다, 하강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태양빛을 많이 받아 형성되는 적도 수렴대, 이 적도 수렴대 역시 태양의 남중고도를 따라 움직이겠죠? 여름에는 북쪽으로, 겨울에는 남쪽으로. 그리고 적도 수렴대 남북으로 형성되는 아열대 고압대 역시 그걸 따라가고요. 적도 수렴대가 움직인다,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달라지는 거죠. 이 적도 수렴대의 이동에 따라 건기와 우기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지역을 사바나 기후라고 해요. 북반구에서는 태국 중부, 베트남 남부, 반대쪽 남반구에는 인도네시아 남쪽의 섬들, 그리고 호주 북부. 적도 수렴대가 여름이 되어 태국으로 올라갔어요. 여기가 제일 뜨거운 지역이 됐어요. 그러면 반대쪽 발리나 호주 북부에는 중위도 아열대 고압대가 형성됩니다. 여름에 건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적도 수렴대가 겨울이 되어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쪽 동네가 우기가 되었다, 그러면 아열대 고압대는 태국과 베트남 남부에 걸치게 되는 거죠. 겨울 태국과 호치민의 건기입니다. 여행하기 제일 좋은 시기. 그리고 이 적도 수렴대가 걸치는 곳은 스콜이 내리고요. 한국에 그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장마가 아니라 갑자기 몇 번이고 하루에도 대차게 쏟아지는 소나기. 열대 우림 기후는 적도 수렴대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여기를 기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바나 기후보다는 연중 강수량이 고른 편이에요. 싱가포르의 강수량과 방콕의 강수량을 보세요. 극명하게 차이나죠. 또 같은 열대 우림 기후라도 우기 건기가 항상 비슷하지는 않아요. 세세한 지형 위치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죠.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더 줏대가 없어요. 같은 위도지만 보르네오 섬의 코타키나발루, 그리고 말레이 반도의 쿠알라룸푸르는 건기 우기가 반대니까. 자, 이제 하나가 남죠. 열대 몬순 기후. 기후가 간단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몬순은 이 적도 수렴대보다는 좀 더 다른 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후입니다. 이 헤들리 순환에 이어 두 번째로 작용하는 이 힘은 바로 계절풍이고요. 여름에 바다에 가면요, 바위를 맨발로 밟는다,
화상 걸리죠. 근데 바닷물은 시원해요. 반대로 겨울에는 땅은 완전 꽝꽝 얼어붙는 반면 바닷물은 얼지 않고요. 땅은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는 반면 바다는 덜 뜨거워지고 덜 차가워집니다. 이거를 비열 차이가 있다고 해요. 여름에는 대륙 쪽 공기가 더 뜨겁죠. 대륙의 공기가 상승하고 그 자리를 바다의 공기가 채우러 이동합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요. 반대로 겨울, 바다가 더 따뜻하죠. 바다의 공기가 상승하고 대륙의 공기가 그 자리를 채우러 갑니다. 건조한 공기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 공기의 이동은 바람이고 바다에 불어오는 바람은 습해서 이 바람을 받을 때 우기, 대륙에서 바람이 불어나갈 때는 건기, 그리고 이 계절 따라 달라지는 바람 시스템을 계절풍, 즉 몬순이라 합니다. 보통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거를 몬순이라 착각하기 쉽지만 몬순은 그것보다는 이 계절별로 아주 다른 바람 시스템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거는 여름 몬순, 여름 계절풍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아까 열대기후 2번, 열대 몬순 기후, 동남아시아의 몬순 지역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바닷가에 주로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그냥 이거 사바나처럼 여름에 오기, 겨울에 건기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계절풍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크게 작용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처음에 착각하기 쉽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아까 말씀드린 전향력, 코리얼리 효과를 받아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름 계절풍에 영향을 받는 인도차이나의 남서쪽, 이쪽은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여름에 우기죠. 하지만 북동 계절풍, 겨울 몬순의 영향을 직방으로 받는 다낭, 그래서 다낭의 우기가 다른 지역과 반대로 겨울에 나타나는 거예요. 참 쉽죠? 오늘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디 건기 우기를 따로 외우는 것보다 이런 커다란 원리, 헤들리 순환과 계절풍을 알면은 보다 쉽게 동남아시아의 건기 우기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여행 갈 때 잘 참고하시길 바래요. 그때까지 기억하기도 바라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드림컴퍼니였습니다. 거품캅.